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글로벌 이웃과 함께 지구촌에 대한 이해를 쌓아가는 시간 글로벌 이슈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오셨어요. 야닉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정말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덜란드에서 온 반덴브란트 야닉 헨리케스 조세프스입니다. 근데 이름은 그냥 야닉으로 불러주셔도 됩니다. 네, 이름이 정말 기네요. 그렇죠. 네덜란드 이름들이 너무 길어서 사실 한국에서 살기 좀 불편해요.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도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안 됐어요. 가입할 때는 인증이 안 됐어요. 네, 너무 길어서. 네. 그리고 한국에 이제 온 지 8년, 거의 9년 됐는데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배우랑 방송 관련한 일이 하고 있습니다. 모델 활동도 하시고요. 근데 처음에 한국에 오신 계기가 특별하시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의대를 다니셨고 네, 맞아요. 한의학을 배우고 싶어서 오셨어요? 네. 제가 사실 네덜란드에서 기계 제조 선수였는데 정말요? 근데 그거 하다가 갑자기 백혈병에 걸렸는데 저 얘기 긴데 제가 짧게 얘기할 건데 그 치료받다가 그 아빠의 친한 분이 그 한의학 그 침 맞는 거 약간 아셔서 그 계속 그 항생제 때문에 항암제 때문에 항암제 너무 속이 안 좋아서 근데 그렇죠. 그 침 맞고 나서 한 번도 약간 속이 약간 불편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한의학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한의학 네덜란드 의학 공부하다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한의학을 좀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오셨군요. 기계체조 선수도 하셨고. 네, 저는 원래 운동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러시군요. 결국에 부작용 때문에 못 하게 돼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의대에 진학을 하셨고. 네. 재능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백혈병 모델 일을 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 백혈병 때문에 갑자기 의학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많아지셨고. 다른 분들이 뭔가 갑자기 의학에 관심이 진짜 없어지잖아요. 막 싫어할 수도 있는데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사실 자기 병 때문에 관심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신 거네요. 한의학 공부 계속 하셨어요? 그럼 한국 오셔서? 한의학은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 먼저 공부해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약간 방송이 약간 계획이 생겨서 그래서 그냥 5학당 졸업하고 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계속 이런 일을 하게 됐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군요. 한의학은. 끝난 거 아닌데. 끝난 거 아니에요? 뭐 혹시 이거 나중에 안 하게 되면 다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덜란드 문화도 원래 뭐 늦은 나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해요. 한의학은 약간 좀 밀어두신 상태라고 맞아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참 궁금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히딩크 감독님의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고 2002년 이후에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거든요. 좀 소개해 주시면. 한국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 국왕이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2013년에 즉위한 빌렘 알렉산더 국왕은 사실은 123년 만에 탄생한 킹이에요. 그 전에는 그 퀸이 계속 있었어요. 여왕님이 계셨다가 123년 만에 국왕이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소유럽 강대국이 교제하는 지역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들 여강과 중들이었고 2차 대전 중에 독일 침략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수도 암스테르담은 독일이랑 프랑스로 이동하기 편리한 교통 발달한 도시고요. 문화가 발달해서 특별한 풍경을 진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보기 좁고 길쭉한 모양의 집을 볼 수 있는데 17세기에 네덜란드 황금기에 그 세금을 많이 걷었는데 기준이 집복 현관을 오르는 계단수 장문수 등이었어요. 그게 기준으로 세금을 걷었어요? 그리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그 집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좁게 만들어서 계단수를 줄이고 창문 수도 줄이고. 그리고 암스테르담에는 그리고 뭐 방고그 미술관 그리고 아네 프랑크 하우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그리고 렘브란트 하우스 등을 문화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해상국이었는데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의 난학을 전한 것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네. 네.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 동일회에서만 일본이랑 무역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쫙 네덜란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과의 인연을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한국하고는 그 헤이게 특사가 인연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멜 있지만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거스 히딩크 감독님은 그나마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웅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국하고 반도체 협력이 늘면서 ASMR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작년에 한국 대통령이 네덜란드에 가셔서 ASMR 회사랑 사업하려고 그 동맹이 됐어요. 반도체 관련 사업을 이제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헤이그 특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고종 황제 밀명을 받아서 만국 평화회의에 지금 이 부당함을 알리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헤이그 특사가 네덜란드로 갔었는데 그분들이 묵었던 호텔이 지금 기념관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헤이그 대형 호텔 3층짜리 건물인데 네, 2층은 강당이고요. 네. 2층과 3층은 새 특사가 그 묵었던 침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인 관장이 운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암스테르담은 수르지만 정부가 위치한 곳이 아니에요. 그거 헤이그예요. 그 헤이그에 그 왕궁부터 집무실 그리고 국회 여러 행정기관이도 있고요. 네. 여러 나라 대사관도 있고 국제사법재판소도 그리고 맞네요. 국제 형사재판소도 헤이그에 다 있어요. ICC도 다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헤이그는 영어식 이름인데 네덜란드어로는 덴하그라고 하는데 서류 쓰이는 도시 이름은 스라벤하그라고 해요. 헷갈리시죠? 네. 헷갈리시죠? 아마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영어식으로 헤이그. 야닉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면? 제 고향은 독일 옆에 있는데 아예 작은 마을이에요. 3,000명밖에 없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규모가 진짜 작아서 초등학교밖에 없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항상 그 다른 데에서 다녔어요. 가셨겠네요. 그리고 대충 교통이 없어서 무조건 우리도 항상 자전거 타고 학교 다녔어요. 맞아요. 네덜란드에 자전거 많이 타시죠? 네, 자전거는 진짜 잘 발달한 나라예요. 네, 그 고향이 오벌룬이라는 작은 마을인데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네덜란드 오랜만에 가시면 좀 달라졌다 이런 거 느끼세요? 네, 그 사실은 그 처음에 코로나 전에 한국에 왔는데 그 후에는 방문했을 때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한국에 그 킥보드 다니는 것 그리고 핸드폰 결제하는 것 엄청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은 네덜란드 가서 이제 다 되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다. 네, 맞아요. 그리고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무렇게 뭐 방치하고 안전하지 못하는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덜란드에서 킥보드 달라면 그 교육도 받고 번호판도 꼭 달아야 되고 그리고 보험까지 다 가입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 이런 면은 한국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킥보드 관련된 이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안전을 위한 장치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또 덧붙여 주셨고요. 이제 뭐 동양 사람들보다 유럽 사람들 서양인들이 조금 더 뭐 직설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어때요? 네덜란드 분들은 어때요? 저도 완전 인정합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은 직설적인 얘기하는 거 편하니까 항상 좀 생각하는 대로 뭐 마음 뭐 의견 그냥 이걸 뭐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똑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랑 대화하기 힘들다고 이런 그 소재로 만든 SNS 영상도 진짜 많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그 한국 사람들이 뭐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언제 그때는 안 되고 다음 달도 안 되고 혹시 뭐 2달쯤 뒤에 뭐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 상대방이 진짜 피곤하죠. 그리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인사잖아요. 잘가 대신에 언제 한번 밥 먹어였는데 내일 되는데 밥 먹을까 뭐 이렇게 되면 맞아요. 곤란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덜란드 사람들 빈말 아예 안 해요. 그렇군요. 먹자 하면은 그냥 진짜 먹어야 되는 약속을 잡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좀 익숙해지셨어요? 이런 한국 문화에는? 익숙한데 사실은 저는 아직도 네덜란드식으로 약간 행동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조금 힘들지만 이제 제 친구들
사람들 주변에 다 얘네기 네덜란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사실은 이거 편한 사람들 많아요. 편하다고 그렇구나.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좀 많이 참으시겠네요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이랑 잡는데 친구들이랑 안 잡아요. 친구들이 바로 약속 잡자. 처음에 친구를 뭐 약간 상처받은 친구 좀 있었는데 요즘은 다 얘네기 원래 그래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적응하셨어요. 다들 맞아요, 친구들끼리. 맞아요. 자 네덜란드가 각종 산업이 정말 골고루 발달해 있는 강소국이다. 앞서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요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하면 어떤 걸까요? 뭐 네덜란드 예를 들면 그 농식품, 원예, 그렇죠. 낙농업 뭐 이렇게 유명하다고. 그리고 첨단 기술, 에너지 그리고 물류 등 골고루 진짜 발달 잘 됐어요. 이름만 들어도 아실 텐데 유명한 기업들 진짜 많아요. 그렇군요. 석유와 그 전용가스 생산하는 로열 더치셀 그리고 반도체 재료 장비 전문 기업은 ASML은 이곳에서 만드는 장비가 꼭 필요하죠. 여러 나라에서 로봇걸 보내는 기업 있죠. 그리고 필립스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의료, 조명, 가전 제품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맥주는 진짜 빼놓을 수 없죠. 하이니켄. 그리고 생활용품과 식료품 만드는 그 유니레버도 유명해요. 그러네요. 맞네요. 이렇게 다양한 그 기업과 산업 발달한 것이 진짜 많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 이제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건 풍차. 맞습니다. 그 얘기 맨날 들어요. 그래요? 근데 풍차가 지금도 뭐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도 뭐 있는 것이 많아요. 사실은 운영되지 않은 운영 중인 아닌 풍차도 많은데 운영 중인 풍차도 아직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풍차는 사실은 사람들이 다 아시는데 많이 공부하기는 했어요. 왜 필요한 건지. 근데 사실은 두 가지 종류 있어요. 그 네덜란드 사실은 그 해수면보다 지면이 낮아서 간접지를 만들기 위해서 수면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물을 보내는 역할 한 개 풍차였어요. 근데 다른 거 하나는 그 밀가루 아니면 뭐 공식 판내는 그런 이용한 그 풍차도 있어요. 곡식을 빻는데 맞아요. 풍차가 이용되는 거예요. 보통 조금 더 약간 네덜란드 안쪽으로 가면 그런 풍차 많아요. 그래서 해쪽 갈 때는 뭐 이렇게 보내는 풍차 많고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 그 방 만드는 그 관련한 풍차 많아요. 물을 퍼내는 용도도 있고 밀가루를 좀 빻아내서 밀가루를 만들어 생산해내는. 네덜란드에서 원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많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직도 그 쓰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특히 많이 보기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전통적인 풍차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 잔스스칸스라는데 그 18세기에서 그 풍차 마을이 모습은 그대로 아직 보존되어 있고 그 풍차 외에도 치즈 공장 그리고 나무로 만든 신발 만드는 공방을 등을 둘러볼 수 있는데 네덜란드의 전통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풍차 마을 잔센스칸스. 맞아요. 전통적인 네덜란드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꼭 저기 가보세요. 가시면 다 보실 수 있는 나무로 만든 신발도 함께. 자, 야닉 씨가 어리셨을 때는 그 현대적인 건축물이 좋았는데 이제는 조금 전통적인 것에 끌린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가시나 봅니다. 어렸을 때 그랬는데 한국에 왔을 때 현대적인 그 건물도 진짜 멋있었어요. 그런 요즘은 뭐 반대로 네덜란드 가면 그 전통적인 그 것들이 매력이 느껴져요. 진짜 한국어 있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요? 우리 어떤 전통 문화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매료되긴 하더라고요. 관심도 많이 가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맞아요. 서울은 엄청 큰 도시인데 다 현대적인 건물 많아요. 근데 네덜란드 그 수도 가면 사실은 다 전통적인 건물들이 있어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고향이랑 가까운 그 도시 하나 있는데 그 나이메게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네덜란드에서 제일 오래된 도시예요. 저기 그 도시는 또 그 독일 근처 동쪽에 위치하고 이 도시는 로마 제국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중요한 무역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성벽도 아직 남아 있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테븐 스캑스는
13세기에 건립된 중세 교회는 네이메겐 대표적인 건물이에요.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거 저기 하나 있었는데 2001년에 공사하다가 당의 나바로 만든 관이 발견됐어요. 네. 그 로마 시대의 양반들은 나바로 만든 관으로 묻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관은 진짜 희귀합니다. 네이메겐 외에 독일에 2개, 영국에 하나,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하나만 발견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이메겐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관을 발견된 곳에서 그 관을 표시하는 동상을 만들어놨어요. 네, 나이메겐. 네이메겐. 네, 저는 발음이 좀 어렵죠. 네, 사실은 여기 대본 네이메겐. 사실은 그런 도시 이름들이 다 한글로 보면 저도 헷갈려요. 아주 전통이 잘 보존된 가장 맞아요. 오래된 도시. 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덜란드 음식 뭐 먹을 게 없다, 맛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동의하세요? 먹을 거 많은데 맛없다고 생각해요. 먹을 거는 많은데 맛이. 그거도 네덜란드 그 옛날 뭐 교회 때문에 뭐 약간 먹을 때는 뭔가 안 맛있어도 된다. 그냥 에너지 위해 먹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약간 사람들이 뭐 약간 자라서서 네덜란드 음식이 개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맛이 뭐가 중요하냐? 배만 안 고프면 되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 음식 사실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주로 감자랑 빵을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근데 진짜 네덜란드만의 음식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정어회, 홀란스 뉴어라고 하는 그 음식인데 청어회. 네.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길거리 음식이에요. 그래요? 네. 가시 많지만 먹을 수 있어요. 네. 아주 부드럽고 바다의 맛인데 그 가시 그냥 꼭꼭 씹으면 돼요. 안 씹으려 돼서 그래요? 네, 그 제일 큰 가시만 베어놔서 그 작은 가시들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뭔가 처음 먹어보면 뭐 이상하고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위험한 가시들이 아니에요. 저는 해산물 좋아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 맛이 진짜 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국 생선이랑도 아주 달라요. 그 광어 등 뭐 사실은 맛이 많이 안 나는 생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정어에는 진짜 생선 맛, 뭐 바다 맛이 진짜 많이 나니까 비릿한 내용이 조금 나겠죠. 그래서 그 생선을 예민한 분들에게 좀 먹기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아예 통째로 먹는데 빵에 끼워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등어회랑 조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 같은 데 가셔서 고등어회 많이 드시는데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맛이? 아예 달라요. 달라요. 네. 식감부터 달라요. 냄새부터 그렇군요. 달라요. 네. 왜냐면 고등어도 이렇게 회처럼 해서 뭐 절임으로 해서 빵에 끼워 먹고 그런. 그거 맞긴 한데 근데 아예 맛이 다르다. 고등어회도 식감이 조금 약간 쫄깃한 것 같은데. 쫄깃하죠. 그 네덜란드 그 정어회는 진짜 거의 부셔서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입 안에서 다 녹여요. 네. 맛있어요. 청어회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요, 네덜란드. 그렇죠. 진짜 저도 네덜란드 갈 때마다 그거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렇군요. 감자와 빵이 주식이고 먹을 건 많지만 맛은 그렇게. 그러면 한국에 처음에 오셔서 음식 드셔보시고 어떠셨어요? 사실은 정말 풍부한 맛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웃긴 포인트가 저는 아마 아예 처음부터 네덜란드에서 태어나면 안 됐을 것 같아서요. 입맛이 때문에. 저는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는데 뭐 아시아 사람들, 뭐 한국 사람들이 먹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일어났을 때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맛을 알았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고등학교는 항상 다른 데에서 다녔었잖아요. 우리 고향에 외국인 아예 없어요. 그래서 다 네덜란드 사람밖에 없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뭐 외국인도 많아요. 뭐 터키 사람, 모로코, 뭐 베트남, 중국. 근데 제가 그 아시아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서 점심마다 자기 도시락 저랑 약간 많이 나눠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그 음식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계속 그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게 됐고 그래서 나중에 너무 친해져서 저녁도 원래 네덜란드에서 그냥 집에서 먹는데 항상 그 친구들이랑 자기 집 가서 그 부모님들이랑 같이 요리하고 같이 음식 많이 먹게 됐는데 그래서 결국에
우리 엄마 음식 아예 안 먹게 됐어요. 어머니가 조금 서운하지 않으셨을까요? 엄마가 사실 잘 이해하셨어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들이도 집으로 데리고 가고 같이 요리해서 엄마랑 같이 먹었는데 엄마도 아시아 음식 진짜 잘 맞아요. 그럼 한국 음식 중에서는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추어탕이요. 추어탕? 네. 그것도 사실은 그 중국 친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추어탕 먹을 때는 산초가루 넣어야 되잖아요. 산초가루. 네, 근데 한국의 다른 음식에 산초가루 들어가는 음식 뭐 거의 없죠. 어탕 빼고 뭐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추어탕 드실 때 잘 안 넣는 한국 분들도 많으세요. 네, 저는 다 넣어요. 엄청 많이 넣어요. 그래서 그거 처음 알게 됐을 때 너무 반가웠었어요. 네. 약간 청어랑 좀 비슷한 면. 근데 사실 추어탕은 아니군요. 아시다시피 먹을 인정하지 때는 않으시는군요. 근데 추어탕 드실 때는 뭔가 생선 맛이 잘 안 나잖아요, 사실은. 다 갈아서 넣으니까. 그렇군요. 진짜 산초가루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원래 건강한 음식 약간 좋아해요. 예. 요즘 네덜란드 분들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실까요? 뭐 걱정거리라든지 관심 분야? 네덜란드 사람들은 네. 떠나온 지가 좀 되셨지만 비가 언제 안 올까? 이번 여름 좋을까? 날씨 고민학생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10월부터 3월까지는 해 보일 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항상 힘들고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여름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이랑 여름 좀 다르게 좀 시원하죠? 딱 좋은 날씨. 뭐 한국 봄 날씨, 미세먼지 없는 봄 날씨 그런 날씨. 뭐 슬퍼지 않고 따뜻하고 좋은데 근데 문제가 올해 여름에 비가 많이 올까 말까 약간 미리 알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네덜란드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진짜 암스테르담만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암스테르담. 근데 암스테르담 외에 사실은 암스테르담은 요즘은 완전 네덜란드도 아니고 완전 관광객 위에 만든 도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신에 뭐 네이메게 같은 도시도 한번 진짜 꼭 가보시고 그리고 시간 되시면 뭐 제 고향 오블롱 같은 동네도 진짜 꼭 한번 둘러보세요. 네. 그 마을마다 숨은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날씨가 사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별로 안 좋은데 영국이랑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여름은 그나마 제일 괜찮아서 그 네덜란드 가시는 분들이 꼭 여름에 약간 가는 게 추천드립니다. 네. 네이메헨 같은 곳도 기억하시고 암스테르담만 가지 마시고 가셔서 여름을 꼭 계획하시고 청어회 꼭 드셔보시라는 오늘 추천해 주셨어요. 그렇죠. 글로벌 이슈 초대석 네덜란드에서 오신 야닉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서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하라는 대피 명령도 나와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전국적으로 강풍특보가 또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씨도 산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특별히 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야겠고요. 등산객이나 성묘객 분들은 화기 특별히 취급을 금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